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덕성여대 모의논술고사 사회계열 해설을 맡은 출제위원입니다. 먼저 덕성여대 모의논술에 응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전 같으면 대면으로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문항 해설도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됐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 여러분들이 봤던 모의논술 고사에 대한 해설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의논술고사의 출제위원들이 어, 낸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 교과에서 배우는 사회 불평등에 관한 두 가지 입장, 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하나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을 관련 사례를 통해서 제시문을 통해서 논증하는 문제로 냈습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냈고요. 충분히 학교 교과 과정에 충실하게 학습을 한 학생들은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항하고 제시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항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아마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번 모의논술고사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재심은 나다,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재심은 가의 관점을 비판하시오. 500자 내외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전체 제시문은 4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제시문 가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고, 재심은 나다라는 이의 비판적인 근거를 파악할 수 있는 예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재심은 가의 관점을 재심은 나다라의 관점에 기반해서 비판적으로 논증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재심은 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은 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과 과목에서 사회 불평등 문제,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많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라고 교과서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가 기능론적 관점이고 또 다른 하나가 갈등론적인 관점입니다. 재심은 가는 기능론적인 관점에 대해서 교과서의 내용을 옮겨놓고 있습니다. 재심은 가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 사회 불평등이라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게 인위적으로 교정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다. 그리고 꼭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차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재심은 가에서 나온 내용들의 핵심, 제가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한 3가지 정도의 관점으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 인간이 하는 행동, 뭐 일, 직업 이런 것에는 중요도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가치, 자원들이 희소한데 이런 것들을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자원을 분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연하다라는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둘째, 이런 희소자원이라는 게 결국 개인의 소득 같은 부분인데요. 개인의 어떤 소득의 이 합리적인 분배는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노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런 식의 기능론적인 분배 방식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능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개인의 성취 동기가 이런 분배 방식에 따라서 더 잘 작동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사회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제시문 가의 내용에 대해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제시문 나다 라의 입장을 토대로 이제 비판적으로 논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갈등론적인 관점에서 기능론적인 관점을 비판하는 내용이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그러니까 결국은 어, 사람들이 행하는 일에는 중요도의 차이가 있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어, 소득 아니면 더 많은 자원을 분배받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비판은 제시문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 제시문 다의 내용을 통해서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시문 다, 덴마크의 택시기사 사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인간이 수행하는 일 아니면 선택하는 직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중요도 문제만은 아니고 개인의 행복이라든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 행복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일의 중요도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그거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것이 꼭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어, 함의를 재심은 다를 통해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이런 소득 같은 합리적 분배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이루어진다. 결국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신이 노력을 했고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재심은 라를 통해서 비판이 가능합니다. 재심은 라를 보면은 어, 이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비 지출의 차이를 어, 그 통계 자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심은 나를 보면은 개인의 그 성취라는 것이 온전히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태어난 가정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심은 나를 통해서 두 번째 관점을 비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좀 잘려 있네요. 설국열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재심은 나를 통해서는 결국은 기능론적인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이 개인의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이 주장을 비판하는 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 구조가 불평등되면 일의 중요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져서 사회가 불평등한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가 되면은 오히려 사회가 발전하기보다 어, 이 불만이 생겨나고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그런 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시문나 설국열차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문제, 요구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제시문의 내용,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논점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출제 의도는 제가 지금 설명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추후에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논술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근거는 일단 뭐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배우는 사회 교과 부분에서 관련 지문들을 뽑으려고 출제위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거나 특정 사회 교과를 배운 학생들이 유리한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교육과정과 관련 성취 기준은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도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문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모의 논술에 있었던 제시문들은
문체나 문맥 아니면 용어,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여러분들의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문맥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교과서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항 해설도 아까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별하게 읽어보시면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항 분석도 좀 자세하게 쓴 거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차원으로 논술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이 해설에 그다음에 어, 본인이 쓴 내용이 이 출제위원들이 요구하는 바와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를 이런 문항 분석이라든지 제시문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채점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성여대 논술은 모의 논술이나 본 논술이나 같은데요. 세 가지의 채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해력, 논증력, 표현력 이 세 가지 채점 기준입니다. 이해력은 지문과 문제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내용들을 잘 이해해서 논증을 하는데 잘 필요한 부분들을 잘 요약을 해서 어, 논증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제시문을 응용해서 비판적으로 논술해야 되는 부분은 어, 그 관련 내용들을 제대로 매치하면서 논증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력과 논증력 이 두 가지 부분에 중심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덕성여대 논술의 핵심은 교과서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이해력과 논증력으로 이루어진다. 이해력과 논증력은 문제와 제시문에 대해서 충분히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잘 찾아서 서술하고 있는가, 논증하고 있는가를 핵심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현력은 문장 표현이 논술이기 때문에 문장 표현이라든지 단어라든지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오류 없이 적고 있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배점은 이해력과 논증력이 각각 40점으로 배점이 돼 있고요. 표현력은 20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배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모의 논술의 채점 기준은 제가 전반적인 거를 설명드렸는데 세부적인 부분들은 채점 기준,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해력 부분은 이해력과 논증력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심은 가해 사회 불평등을 보는 기능론적 관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핵심적인 요인들을 뽑아내고 그 부분들이 나머지 재심은 나다, 나의 내용들을 통해서 유추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논증을 하는 것이 이번 모의 논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특별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제시문 가의 내용, 핵심 내용과 나다라를 제대로 잘 매칭을 하고 있는가가 이번 모의 논술의 핵심적인 채점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분들이 각각에 대해서 보통 한 요구하는 바가 4개 정도가 되고요. 4개 정도의 기준을 다 만족시켰을 때, 3개만 만족시켰을 때, 2개만 만족시켰을 때, 1개만 만족시켰을 때, 그리고 도저히 아무것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이런 식으로 A, B, C, D, F로 나눠서 채점을 하게 됩니다. 논증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논증력은 채점 기준이 하나 줄어들어 가지고요. 논증을 해야 되는 부분, 각
재심은 나다라를 각각 잘 매칭하고 있는가를 핵심으로 보기 때문에 채점 기준이 하나 줄어들었지만 채점하는 기준과 방식은 이해력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현력은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맞춤법, 가급적 이 맞춤법을 좀 신경 쓰셔서 적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접속사를 쓰는데 전후 문장과 전혀 상관없는 접속사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접속사를 쓰는 경우 이런 경우에 좀 감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어하고 서술어 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예, 주어와 서술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럴 경우에도 약간의 감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논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속어라든지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사용한 경우에도 감점이 있습니다. 통상 저희가 500자 이내라고 했는데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원고지 형태의 이 답안지에다 이 논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약간 여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500자 내외에서 한 25자 내외로 한 이 여유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475자부터 525자까지 작성한 답안은 감점 없이 처리를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이 그 앞에서 얘기했던 네 가지의 표현력 항목하고는 좀 다른 분량과 관련한 채점, 감점 기준입니다. 마이너스 요인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고지에 표시되어 있지만 475자와 525자 사이에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큰 감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525자를 초과했거나 아니면은 300자는 넘었지만 475자 밑으로 쓰면은 2점을 감점하고 한 등급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300자 이하로 쓴 답안 같은 경우에는 표현력 이 채점에 있어서 빵점 처리가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시간 내에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하는지를 지금 고민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시험 시간하고 논증의 분량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촉박하거나 많이 쓰는 논술 시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어, 학생들이 생각하는 바를 잘 압축적으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 답안은 이거는 뭐 이게 뭐 100점 답안은 아니고 출제위원들이 출제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답안을 쓰면은 덕성여대에 들어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되는 예시 답안입니다. 이 정도를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수준입니다. 그냥 좀 잘 쓴 답안 같은 겁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심은 가는 기능론적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재심은 나다라를 통하여 비판할 수 있다. 재심은 가는 일에는 기능적 중요도가 존재하여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자원이 더 분배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소득이 분배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점, 이런 배분 방식이 개인의 성취 동기를 자극하여 사회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만든다는 점을 들어 사회 불평등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은 다에서처럼 일의 중요도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일의 중요도에 따른 일의 중요도에 따른 자원의 차등 배분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또한 재심은 나와 같이 개인의 성취에 가정 환경 등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소득 분배가 언제나 온전히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재심은 나에서처럼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에서는 사회 갈등이 초래되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이 정도 내용으로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요약과 핵심 내용들을 잘 추려내고 그거에 대한 반증, 비판적인 논증을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은 이 논술 점수 고득점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해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시험을 보고 나서 강의실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질문도 받고 관련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녹화를 할 수밖에 없고 저의 소속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얼굴 이런 것도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설을 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꼭 본 논술고사에서도 덕성여대 꼭 지원해 주시고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해설이 덕성여대 논술을 보는데 그리고 합격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다시 한번 모의 논술 응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 좋은 성취 이루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